어젯밤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The president also spoke to the acting president of South Korea this morning. He has tasked Secretary Bessent and U.S. Trade Representative Jameson Greer to lead these talks. 안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니까 언론지상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소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 이번 통화는요. 미국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먼저. 당초에는 상견례식으로 짧게 진행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길어졌고 28분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연정 의원님. 네. 뭐 관세, 뭐 조선, 방위비, 핵심 쟁점들 다 다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원스톱 쇼핑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즉 모든 사안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통역을 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 봤지만 직접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쉬운 말을 쓰면서 직접 통화를 좋아하는데 아마 한덕수 대행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간파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이 이제 통상 분야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통상기에서 본부장도 하고 주미대사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역 없이 28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정상 간에 사실은 통역이 끼지 않고 통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직접 본인과 어떤 소통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좀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아마 한덕수 대행이 저는 계획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즉 대한민국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예민한 게 바로 이 보복입니다. 즉 오늘부터 이제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복 관세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여론도 지금 좋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일본과 함께 우린 보복하지 않고 우린 원스톱 쇼핑해서 협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참모들에게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줘라 라는 지시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어떤 외교적인 상황들 또 통상적인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좋아하는지를 미리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대행이 준비를 해서 아마 이 전화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 거의 20%가 넘는 관세들 부과해가지고 각국 정상들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통화를 해가지고談判 협상하려고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 미국이 먼저 한덕수 대행에게 통화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28분간의 통화 끝에 트럼프가 그레이트 콜이었다. 훌륭한 통화였다 이렇게 만족을 했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그만큼 미국이 한국과 해야 될 일들이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선 이런 또 자기 말하자면 군함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중국을 제외시켜서 어쨌든 일본과 한국 혹은 대만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 연대를 통한 관세 정책을 안착시켜야 되는데 미국 국내는 뭐 50개 주 전체에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왕왕거리고 네. 사실은 머스크 조차도 사실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본이 사실은 그동안에 트럼프의 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섭섭해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시바동 총리께서 섭섭함을 표현했는데 그동안은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 영역을 트럼프도 지켜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또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주미대사도 했고 또 트럼프 1기 때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했고 실제적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가 충분히 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 패턴을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사실은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 할 정도로 크게 던져놓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잘 간파했고 너무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서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아마 주요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의 통화는요. 정상 간 통화입니다. 그래서 격식에 맞게 양쪽 모두 통역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 원장님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덕수 대행이 영어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영어를 쓰면서 트럼프와 직접 소통을 했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 잉글리시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경호진 변호사님. 트럼프가 보통 알려지기로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막 쏟아내면서 대화 주도권을 막 쥐어가고 상대방 압박하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어제 분위기를 보면 그러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국방부의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법무실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매일같이 미군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공군 통역장교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통역장교랑 같이 회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요. 예컨대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30분밖에 이야기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영어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게 2025년 올해 1월 20일이었어요. 1월 20일에 그 취임하자마자 늦어도 1월 21일이나 1월 22일에는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랑 한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거니까. 하지만은 그 1월 20일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가까이 지난 요번에야 비로소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 그 탄핵 소추돼 가지고 직무 정지가 돼 있죠. 그다음에 그 1월 20일에는요. 한덕수 권한 대행마저 탄핵 소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대행인데 그 미국 대통령 이번에 취임했다고 해가지고 뭐 전화라도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지무지한 막 일들이 막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트럼프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제 통역 뭐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씩 다 내줍니까? 끼케 한 30분 정도밖에 안 줄 텐데 네. 그럼 그거 15분밖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의고 격식이고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곧장 28분 동안 통역 없이 그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른 경우와 달리 28분 내내 충실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트럼프가 자기가 갑이니까 할 말 다 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가 오히려 대통령 트럼프한테 해야 될 말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유력 언론이죠. CNN과 인터뷰한 내용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If some of the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s can be made, I think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n clearly the final outcome, I think, will be much better than one side impose something and the other side is actually retaliates and things like that. So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And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at kind of, finding out the mutual benefit But to be clear, between the two countries.
주미 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발음도 상당히 좋으시네요. 한덕수 대행은 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통상 외교 전문가이고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관세 폭탄, 여기 협상에 물꼬는 텄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다음 달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한국의 최고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팀으로 하는 최고팀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상황이 좋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민주당 보시기에 지금 정치 공백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좋은 대화였기를 기대를 하지만 트럼프로서는 매우 흡족한 통화였던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내용들이 우리의 이익으로 또 상호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원스톱 쇼핑이라는 내용은 관세를 걸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방위분담액 조정까지를 묶는 그런 안을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실제 보도하는 나오는 내용도 알래스카 유전이라든가 LNG 수입 비율을 높이는 거라든가 실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몫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쭉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원론적 답변을 하는 수준의 이상의 사실상 뭐 딜에 가까운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28분 대화에서는 없을 것이고 사실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에 가서 1차적으로 이제 조율 과정을 겪을 텐데 지금 트럼프가 내놓는 얘기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내용들입니다. 특히 뭐 단적인 예로 알래스카 유전 같은 경우에 네. 미국의 앱슨 등 대규모 그 정유 회사들이 이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포기한 사업을 지금 한국과 일본에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언급했다고 하면 한국이 그 리스크를 떠안고 거기에 상당한 우리 뭐 정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일 텐데 그런 요구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알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도로 향후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뭐 네. 첫 대화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지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